노동 판례 백선 65. 국가의 사용자성. 국가를 단체 교섭의 사용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8년 9월 11일 선고 2006-40935 판결. 사용자 지위 확인. 조성해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의 글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사용자성, 즉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서 국가를 인정할지의 문제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 X노조는 전국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직업상담원들은 1996년 노동부 장관 명의의 공고를 통해 채용된 민간인 신분의 인력이며 각 지방노동청장이 그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무할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1998년에 노동부 훈령으로 직업상담원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의 정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서류 전형은 지방노동관서장이, 시험은 지방노동청장이 실시하고 근로계약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방노동청장이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었고 초과 근무 주당은 노동부 장관이 지방관서에 배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은 노동부 장관이 개정하였고 구체적 시행에 대한 지침도 노동부 장관이 내려보냈다. 직업상담원들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있어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단위 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이 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가입 사업장은 소속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되어 있었다. 원고 X노조는 2002년 설립 이래 2003년까지 6개 지방노동청장과 2차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는 서울지방노동청장과 각 지방청의 관리과장, 노동부 본부의 고용정책국장과 노사정책국장이 출석하였고 2003년 단체 교섭에서는 노동부 차관이 직접 출석하여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2004년에 X노조가 8차례에 걸쳐서 임금 교섭을 요구했는데 각 지방노동청장은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금 결정이 어려우니 부처별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 교섭을 개시하자며 불응하였고 노동부 장관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X노조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는 국가라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의 사용자에 대해 직업상담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노동청장이라고 한 반면 대법원은 단체 교섭의 상대방을 국가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이렇다.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 교섭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런 법조항에서 규정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 국가의 행정관청이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는 그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 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각 지방노동청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산하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국가가 X노조에 대응하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방노동청장은 사무대행을 한 것이지 그 주체는 국가라는 것이지요. 3. 해설 1.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한 규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뿐 아니라 그 지시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즉, 기업으로 치면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임원과 관리자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용자 개념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사업주에 해당하는 국가뿐 아니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인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산하 행정관청인 지방노동청장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조법 제2조 제2호로부터 이 사건의 사용자, 구체적으로 단체 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는 없다. 이 기존 판례의 견해. 기존 1995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 판례의 견해에 기초하면 직업상담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지휘 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는 자는 지방노동청장이므로 지방노동청장이 이 사건의 사용자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노동부 차관이 직접 출석하여 예산 문제의 어려움을 언급했다거나 교섭 과정에서 노동부 본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출석하여 노동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 등이 그렇다. 지방노동청장이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었다면 그가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을 것이고 노동부 본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 물론 사업주가 국가이고 지방노동청장은 사업주인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서 단체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적 지위에서 행동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해도 이는 국가 산하 행정관청의 장으로서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판례에서 이야기한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이 사건의 사용자를 직업상담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지휘 감독한 지방노동청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기존 판례 문헌 그대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3. 국가행정기관의 사용자. 이처럼 노조법도 기존 판례도 이 사건의 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어떤 사건에서 노조법상의 사용자, 더 구체적으로는 단체 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다. 직업상담원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청별, 직급별 정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시험은 지방관서장과 지방노동청장이, 근로계약은 지방노동청장이 체결하게 되어 있었으며, 각종 수당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되고, 초과 근무 수당과 특근 식비는 노동부 장관에 의해 지방관서에 배정되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 규정은 노동부 장관이 개정이나 구체적 시행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보면 직업상담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인사 등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는
직업 상담원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국가라고 할 것이다. 즉, 지방노동청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사회보험의 가입자라 해도 이는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인 것이고, 설령 지방노동관서장이 단체 교섭 과정에 참여하여 논의했다 해도 이것은 사업주인 국가를 대표하여 행동한 것이지 이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기존 판례에서 의미하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사건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주체인 지방노동청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판례의 견해는 사용자의 개념을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법에서는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국 단체 교섭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미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각 지방노동청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이는 각 지방노동청장이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고 결국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단체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짧은 글을 길게 느려 쓰신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법리에 맞는 합리적인 판결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문득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모두 예산에 따라 움직이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정하는 주체가 다 단체 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지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